꼬리가 길면 잡혀진다고 해서 함령 수사라기보다는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탈북민들을 자기들의 스파이로 삼아서 탈북자 구출 루트를 발각하려고 하거든요. 끈앞풀을 심어놓죠. 그리고 끈앞풀을 역할을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면은 자기 가족이 잡혀 있는 사람을 석방해 주거나 혜택이 있는 거예요. 중국말로 이제 입공이다 그래요. 입공을 하는 스파이를 심어놨는데 그 스파이 한 명이 심겨진 한 가족을 구출하다가 제가 이제 체포가 됐죠. 중국 북경에서. 죄목은 뭐였습니까? 당시 중국 형법 318조 타임 비법 불법 뭐 국경 도움죄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3명에서 5명 도우면 징역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형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거 죄예요. 근데 이제 아니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자국에 해당되는 대사관 영사관으로 진입한 건 중국 형법 318조에 안 맞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로 기소했는데 그걸로 기소하려다 보니까 이게 기소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 사람들이 어기고 재기소해가지고 재기소한 내용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영길시 구류장 그 중국 구류장은요 감옥과 구류장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었는데 예 정말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참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 안에서 탈북 동포들도 같이 있었고 중국의 많은 죄수들과 함께 같이 생활했었죠. 그럼 그 탈북한 동포들은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고 강제 북송된 사람도 있고 일단 거기 있으면은 다 강제 북송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제가 있던 그 구류작의 탈북 청소년은 이제 살기 위해서 중국 시내에서 막 자전거도 훔치고 팔려고 그리고 막 도둑질도 하고 목욕탕이나 때밀이 막 이런 것도 하고 하다가 쉽게 말하면 경범죄인데 네. 그냥 신분증도 없고 누가 변호사도 없으니까 감옥에 쳐넣는 거죠. 일단 감옥에 들어왔으면은 100% 북송 아닙니까? 본인이 뭐 그럼요. 알아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다시 북한에서 풀려난 다음에 다시 도강에서 한국으로 오거나 그런 몰라도요. 그렇죠. 제가 같이 있었던 애가 이제 광명인데 광명이가 한 18, 19살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중국의 수감 시설 중에 그 수감자들에게 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라고 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 8시부터 이제 오후 4시 반까지 이렇게 가부좌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근육 경직이 오지 않나요? 아니, 허리부터 아프고 네. 다리 뭐 힘들죠.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그 대신에 이제 1시간 간격으로 다리는 뻗을 수 있어요. 1시간. 그럼 움직임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이제 앞뒤 CCTV가 있어가지고 네. 몇 번 방, 몇 호실 움직이지 마, 막 그러면서 욕도 하고 이렇게. 구타도 있습니까? 구타도 있죠. 한국 사람도 구타 당한 거 많이 봐. 저도 초반에 좀 그러니까 당했었고. 뭐 주먹으로 아니면 강목으로 도구로. 중국 공안이 때려도 흔적이 안 나는 방망이가 있어요. 멍이 안 들게 때리는 네. 거. 근데 안에는 멍이 들어. 그런 방망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뭐 겉은 부드럽고 안에 엄청 심하게 때려도 네. 멍은 안 드는데 안에는 막 엄청나게 우리 옛날에 정경들이 이 곤봉 네. 있잖아요. 그런 곤봉인데도 그런 특수한 재질이 있는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광명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영치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들어갔으니까 뭐 누가 뭐 영치금을 보내주겠습니까? 아니 주변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모르셨습니까? 몰랐죠. 처음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사관에는 일주일 만인가 알려줬는데 2주 만인가 면회를 한 번 왔고요. 제 1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 영사관이 딱 2번 면회 왔어요. 한 번은 한인연합회에서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600원 영치금 갖다 주라고 해서 전달하러 한 번 오고 600 위안, 600 위안. 그리고 한 번은 재판 받을 때 한 번 오고. 그러면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쉘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같이 파송된 뭐 선교사나 교회 가족들도 알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체포되고 구류장 감옥에 있었을 때 일단은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영사를 통해서 한국에 전달은 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이렇게 면회를 자주 오거나 바깥 소식을 누가 전해주거나 또 내 소식을 알릴 가족이나 이런 데 알리는 것은 거의 힘들었었죠. 근데 겨우 이제 제 아는 이제 선교회와 선배 목사님들이
6개월 후에 이제 영치금을 네. 보내주면서 그 전에는 이제 뭘 먹고 살았냐면 중국 공산당이 모든 죄수들에게 주는 옥수수 떡이 있습니다. 노란 옥수수 떡, 딱딱한 거. 네. 그걸 먹었죠. 처음에는 맛있었는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뭐 매일 그것만 먹어야 매일 되니까. 먹어야 되죠. 근데 광명이는 광명이는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영치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돈이 있고 이제 쉽게 말해서 백이 있는, 중국말로 꽌시라 그러는데 꽌시 있고 백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다가 전화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배달 음식 시켜 먹습니다. 배달 음식이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영치금이 있으니까 그 우리 이제 간방 안에서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외식 맛있는 거 시켜 먹거든. 그러면 거의 저 감방장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6개월 전까지는 나도 완전히 네. 정말 방졸. 아주 그냥 그러니까 거기도 네. 쌍방, 중방, 하방이 있어. 아니 한 방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 방에 조그만 방에 한 25명, 30명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대부분 중국 사람이고요. 대부분 중국 사람이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간수소를 새로 지어가지고 옮겼는데 거기는 이제 깨끗해진 방이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그 쌍푸, 중푸, 샤푸, 네. 쌍중하로 나눠져 있어.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그 쌍푸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주먹 쓰고 네. 돈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쌍푸야. 네, 범털 말하자면. 네. 네. 건들면 안 돼. 교도관들도 꼼짝 못 해. 중푸는 이제 그 동요계층, 북한 말로 하면 핵심, 동요, 적대. 네, 적대 계층이 그럼 하프. 네. 중푸는 네. 돈이 있는데 어중간해.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반찬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같이. 샤프, 하부는 뭐냐면 이건 밖에 있는 연계인도 없고 돈도 없고 주는 것만 먹고. 주는 것만 없고 그 몰래 담배 피는 것, 그 안에 몰래 담배 네. 많이 피거든. 네. 전화해가지고. 그 샤프는 남이 핀 꽁초 있잖아요. 네. 필터 남은 거. 그건 몰래 피울 수 있어. 완전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샤프는 쌍푸들 막 때밀어 주는 거예요. 때밀어 주고. 뭐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어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식사 시간 되면은 쌀밥을 나눠서 먹고. 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예. 비극적이에요. 우리 광명이가 우리 동족이 옆에서 그래도 얼마 나이가 그러니까 그 영치금 먹고 나도 샤프를 했거든. 네. 처음에 광명하고 나하고 샤프 인생이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 영치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광명이부터 내가 챙기신 이제 겁니까? 챙겼지. 그럼 영치금 들어오면 이제 바로- 샤프에서 중푸로 올라왔지. 중푸에서 이제 내가 야 광명아 내 밥 나눠 먹고 그다음에 뭐 캔디 하나라도 있으면 주고 나는 담배 안 피우면 또 광명이 말고 또 세상에 그 북한에서 마약 1kg를 몰래 가지고 오다가 그건 사형감인데. 600g 이상은 사형이야. 네. 겁도 없지. 1kg를 가져오다가 적발돼가지고 감옥에 온 사람이 예. 있어. 이 사람은 광명이는 어리니까 그래도 봐주지. 이 사람은요 막 쥐어 터지는데 와, 깡패들이.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광명을 비롯한 그 샤프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내가 중푸 됐을 때 좀 밥도 나눠주고 영치금도 조금 나눠 쓰고 내가 쌍푸가 될 정도로 영치금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결정적으로 쌍푸급이 된 건 뭐냐면 네. 쌍푸는 많이 있지도 않아. 한두 명이야. 한 방에 한두 명이군요. 네. 거기가 이제 중푸고 샤프지. 네. 근데 쌍푸를 내가 전도를 해버렸어. 네.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난 전도 할 마음도 없어. 그 새끼 더럽게 네. 그 시내에서 중국말로 라오산 노삼. 그러니까 이게 라오따, 라오산인데 넘버 원, 얘가 넘버 투, 넘버 라오산이야. 쓰리. 네. 라오산인데 라오따, 라오알이 다 이쪽 안에 들어와 있었어. 예. 한 방에 한 명씩. 그 조직이 다 와 있었고 거의 다. 네. 총 쏘고 막 그런. 네. 청부 살인 막 하고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데 라오산이 이거 너무 또 신상 발음 많이 하면 안 되고 라오산이 지금도 그 사람들 살아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어. 활동 중인가요? 내 중국 가면 네. 만나고 싶지. 왜냐하면 라오산이 이제 처음에는 잡혀 들어가니까 저 한국 사기꾼이 왔다. 저 새끼가 도대체 무슨 사기쳐고 네. 왔는지 다 궁금해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잘 말 안 해주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가 뭐 했다고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지. 네. 근데 애들은 또 교도관을 통해서 정보가 있잖아. 물어본 거야. 네. 목사인데 뭐 어째가지고 탈북자 돕다가 왔다. 그러니까 야 너 가짜 사기꾼 가짜 목사지 이러는 거야. 이제 네, 현실 부정이 들어갑니다. 목사가 말이지
탈북자용에서 사기치고 말이지 성도들 피 빨아먹고 여기 들어왔다고 막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적인 이제 관계가 점점 밝혀지면서 그 라오산이 처음에는 뭐 별로 그렇게 나를 신통치 않게 생각했는데 저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침 8시, 오후 4시 반까지 가만히 있는데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 주여 1년 처음에는 기도가 주여 3개월이면 참을만 합니다. 3개월만 있다 빼주세요. 3개월만 있다가 보면 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네. 감옥에 온 것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근데 6개월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고 네. 근데 6개월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미국 국적이야. 아, 왜? 미국 건 빨리 나가나요? 미국 국적은 너무 좋아. 아니, 빨리 나가지는 않았는데 뭐가 좋냐면 여기는 휴먼 라이트, 인권 의식이 살아있어. 네. 자기 국민이 갇혀 있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영사가 매월 찾아오는 거야. 아까 말했죠. 내 1년 반 동안 몇 번 왔다고? 2번. 2번 왔다니까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야. 한인에서 영치금 전달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 받을 때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나는 내 변호사를 구해서 나의 변호를 하겠다. 그래서 조선족 실력자 변호사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 영사관이 매월 와. 매월 와서 건강하냐고. 어디 인권 침해 안 당했냐고. 네. 가족들 소식 뭐 전해줄 거 없냐고 하고. 가족들의 그 소식도 전해주고 영치금 있잖아. 네. 영치금도 빵빵하게 넣어주고. 아니 미국 정부가 진짜 미국 욕하지 말라고 미국 네. 시민권자들 부럽다고. 응? 그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요. 나도 사실 네. 조금 뭐 그렇습니다만 난 미국 분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었지. 그 당시에 선교를 위해서. 네. 근데 모든 것은 탈북자화 하셨습니다. 더 좋은 분하고 내가 결혼을 했죠. 네. 지금 할렐루야지. 이제 뭐냐면 미국 영사관이 와서 뉴욕 타임즈 신문을 갖다 주는 거야. 바깥 소식.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네. 거야.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 야, 또 선교사라고 미국 그 영사관에서 크리스천 경건 도서 서적들을 보내준 거야.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도 영어 성경. 야, 어째 눈치 빠르대. 거기에 한족, 조선족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어, 중국어 성경, 한국 중국어 성경 이런 거 다 네. 보내주고. 우리 미국 시민권자가 보고 싶어한다. 그걸 이제 파트너 네. 딱 받아가지고 각 방에 막 딱 뿌려주는데 내 방에도 이제 온 거지.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들어가셨구나. 같이 같이 들어간 활동하다가. 네. 나 그 친구 내가 가끔 장난 비슷하게 하는데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때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도 지금 연락하고 계십니까? 연락하죠. 그러니까 정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둘이 같이 잡힌 거군요. 그렇죠. 얘기 들었으면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네. 그러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감옥 간 것 때문에 네 조금 사역이 좀 활발해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미국 영사관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제공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릭 워렌이 쓴 미국의 새들백 교회 아주 미국의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맥든 고드날든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그 책에 오니까 되게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 책을 보는데 내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중국말로 가만히 있는 걸 쭉 허우라는데 네.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저는 천국 이미 가지만 이 죄수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 사형 판결을 받고 나가는 중국 죄수의 눈빛을 봤어. 이건 또 아주 특별한 사형 판결. 경험이네요. 근데 중국의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대에 끌려나가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도 그런 시설이 있던데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 여기 양쪽에 쇠고랑 포승해가 목 쇠고랑 다리까지 발목까지 그렇지 해가지고 다 다시 연결된 포승을 거. 묶고. 근데 이 사람이 사형 판결 사형 집행하러 가는데 멀리서부터 이 쇠고랑 절거령 소리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네. 야 고마웠다. 잘 살아라. 근데 걔는 가면서 아는 친구들에게 봉요 일로 순풍 네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일로 핑하 쥐가 막 이루해주고 하고. 근데 걔 눈빛을 봤는데 야 완전 모든 걸 포기했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가는 죄수의 눈빛을 봤어요. 네.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심오한 눈빛이었는데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중국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성직자로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전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CCTV가 보고 있지. 네. 깡패들이 막 주먹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빨 빠지고. 그 감방 안에서. 네. 저도 그냥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문신, 뱀문신, 독수리문신 그려진 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주여 저 대가리 쌍푸부터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얘가 와가지고 야 네가 목사면 나하고 좀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러더라고. 왜 또 그런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 말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얘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었던 거야. 아, 네.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모든 일과가 끝나면 하루에 단 1분, 단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리그 어른이 쓴 목적기는 삶 딱 한 장 읽어주고 해설해주고 기도하고 했는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아마 그때 형기가 15년 판결을 받았는데 10년인가 12년으로 다운되고 나중에 막 특사로 나가고 그랬어요. 2년, 5년으로 다운되고 내가 감옥에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나갔어. 근데 그건 이제 점점 응답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기 가족들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그러면서 애가 체험을 하니까 내가 주일 아침마다 주일은 우리가 이제 그 일과가 없어요. 네. 그때는 약간 이제 프리하니까 근데 이 라오산이 예배를 허락해 준 거야. 주일 낮 예배를. 아, 감방 안에서 주일 낮 예배를 네, 보자. 네. 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감옥 안에서 제수들 모아놓고 하는데 제수들이 안 모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방장이 야 예배 드려 하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네. 또 전도 그러니까 신방 가는 거지. 아, 그러면 그 일요 예배에 나름대로 저 찬양회도 있고 성경 봉독도 하고 격식은 다 갖춰서 하는 겁니까? 뭐 뭐든지 우리가 뭐 형식이지만 격식을 갖추려고 했죠. 아, 헌금만 없겠네요. 헌금은 이제 옥수수빵으로? 좋은 지적입니다. 네. 네, 서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지. 네. 그리고 참 특수한 찬양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있지 않는 게 찬양은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데 당시에 중국 거기 검찰기관하고 교도관 시설에서 당시에 잡힌 선교사들은 한 방에 못 있게 하고 각 방에 배치를 했어요. 한 명 한 명씩. 근데 그때 절묘한 거야. 네. 각 방에 전도대를 파송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한 명씩은 왔는데 결과적으로 각 방에 전도. 모든 방에다 그 네.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이렇게 선교 활동했더니 네. 내가 지금 감옥 갔다 와서 다 한번 이렇게 소식 들어봤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했더라고. 소식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경험이 뭐냐면 주일날 아침이 되잖아요. 네. 선교사 목사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1시, 10시쯤 우리 방 안에서 예배 드린다면은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참 비참한 게 뭐냐면 밖에 창문 하나만 있고 한 달 동안 바깥은 못 나가게 해요. 정말 그래서 운동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 네. 그냥 엄청난 비인권적이야. 그냥 딱 한 달에 한 번이나 두번 빵펑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치장 밖에 마당에만 나가게 네. 하는 거. 한 달에 한 그것도 번. 한 달에 한 번. 한 번이나 두 두 번. 번. 두 번도 많아. 한 번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 빵펑이라고 하는 그게 없으면 그 조그만 창문으로 햇볕을 보거나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거나 이런 게 네. 필요한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제 일요일 아침이 주일 아침이 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186장 내 주의 보혈은이라는 건데 휘파람으로 내가 한번 그걸 한번 불렀어. 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걸 네. 불렀는데 이게 감옥의 고요한 일요일 아침에 얼마나 그게 은은하게 들렸겠습니까? 근데 내가 먼저 그 휘파람 불었는데 옆방에서 따라 부르나요? 옆방에서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는데 네. 각 방마다 선교사들이 휘파람을 분 거야. 야,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찬양의 코러스보다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죠. 최고의 찬양이네요. 야, 그래서 야 속으로 야 선교사 니네는 영성 살아있구나.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제 각오는 뭐였냐면 중국 사법부하고 재판부가 빨리 판결을 해서 네. 빨리 감옥다운 감옥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유치장이나 구리장은요 제한이 많아요. 전화도 안 돼.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으면 기결수가 돼서 이제 넘어. 그렇죠. 지금 내가 미결수로만 계속 네. 있는 거야. 근데 기결수가 되면은 변호사도 자주 만나거나 편지도 쓰거나 통화도 하거나 뭐 어떤 밖으로부터 오는 소식도 듣거나 뭐 할 수 있겠지. 계속 기결수로 있고 정말 힘든데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방안의 전도가 100%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은 100% 이루어지고 기적을 맛본 거예요. 감옥에 한번 가보면 기적 맛볼 수 있어요.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그 쌍방이 다 강요하니까 처음엔 마지못해 나오다가 나중에는 다 자발적으로 이제 다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군요.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고 안 불러주면 서운해하고 네.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 처음엔 사기꾼이었지만 정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불안해. 내가 사형 판결 받을지, 그렇죠. 내가 무기징역 받을지. 근데 손잡고 기도하면 힘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기도하니까 사형 판결 받으러 판결장 가들어갔던 사람이 무기징역 받고 오는 거야. 이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급이 달라요. 사형은 집행이야. 무기징역은 감형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장 사형 판결 받으러 갔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무기징역 받고 오면서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에서. 일단 살았다. 얼마나 떨리는지. 야, 준 목사, 나 판결장 받으러 가는데 판결 받으러 가는데 떨린다. 근데 혹시 괜찮으면 네 웃돌이하고 내 웃돌이 좀 바꿔 입자. 그러더라고. 불안하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의지 가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걔는 샤프고 냄새도 지독하게 많이 나고 그냥 그래요. 근데 나는 쌍푸잖아. 네. 뭐 바꿔 입었지. 근데 마음이 든든했다 봐. 아무튼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이 무기징역. 우리나라도 뭐 사형 판결 제도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러는데 저는 아직은 국제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 집행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피해자들은 또 나름대로 또 억울하겠지만 아무튼 당시에 제가 맡고 있는 그 사람은 무기징역 맞고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할 대상이 뭐 감옥 밖에 사람, 감옥 안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전도가 더 잘 돼.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옛날에도 그래서 저기 6.25 때도 네.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렇게 전도가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어거스틴이 또 그런 말 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미결수가 아니라 기결수로 재판을 받고 감옥을 넓은 데로 가면은 몇백 명 감옥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장이 넓혀진다. 네. 왜? 나는 이미 포기했으니까. 아니 뭐 영사가 어디를 뭐 들여다보기를 해. 뭐 재판 절차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저희 어머니는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정도고 하여튼 뭐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데 차라리 전도 한 명이라도 넓은데 기결수 돼가지고 한 게 낫지. 주여 빨리 기결수가 돼가지고 넓은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죠. 네. 근데 그 전에 또 기가 막힌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아까 쌍푸 전도를 했잖아. 네. 라오스안이 이거 은혜 받으니까 성도가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럼 당장 이제 주변에도 알리고 또 헌금도 하고 헌금도 목사 개인적으로는 또 뭐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한테도 뭐 이것저것 자꾸 챙겨주고 잘 잘해주려고 챙겨줘야 돼. 그러고 목사님이 참 은혜 주시면 은혜 받게 하면은 목사님 더 은혜 받도록 잘 해주는 게 성도. 딴 사람 은혜 받도록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잘 챙겨주죠. 그 라오스안은 아주 싹수가 있더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뭘 해주면 좋겠냐? 근데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을 걔가 가지고 싶은 거야. 네. 그 책을 다른 방으로 다른 네. 감옥을 가야 되거든. 네. 그 대신에 조건을 들어주고 싶대. 근데 내가 이제 가만 생각하는데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무리 뭐
고난 중에 영성이 깊다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딱 라디오가 듣고 싶더라고. 야, 내가 라디오가 듣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새벽이면 보초를 써야 되거든. 불침번이 있어. 그렇죠. 왜냐면 자살한 애들 방지해야 되거든. 예. 갑자기 또 마음에 안 드는 애들 가서 눈 찔러버리고 막 이런다고. 아이고. 걔들 안에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불침번을 세운다니까. 나도 이제 불침번인데 나는 새벽 불침번을 쓰지. 네. 새벽 기도 겸 해서. 근데 새벽 불침번을 쓰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방송이나 라디오가 듣고 싶더라고. 그래서 야, 라디오 가능하냐 했더니 이거 다 말하면 재미없는데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안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저거 핸드폰 줘보세요. 네. 이 정도 크기의 네. 라디오 비닐에 싸가지고 치킨 안에 치킨 뱃속에. 패킷 속에 가지고 라디오를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지만 몰래 다 듣는데 네. 저는 새벽에 그걸 딱 듣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 당시에 극동방송을 아주 잘 들었고요. 김장원 목사님. 김장호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네. 김진홍 목사님, 유명하신 설교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리마인드 해가지고 기록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어느 날 이건 이제 제 같은 룸에 있었던 분이 알려준 거예요. 라디오 프리 아시아, 자유아시아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이 잡혔는데 폴란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에 잡혀있는 저를 비롯한 북한 인권 탈북자 구출 활동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폴란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수잔 솔티가 중국 정부에게 막 촉구하는 그게 뉴스로 나온 거예요. 와, 그 감옥에서 수잔 숄티가 정베드로 목사, 누구누구 목사 석방하라 자기 이름을 그 네. 라디오 방송으로 들은 그것을 순간에 나한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은 활동가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만큼 중국의 만행과 탈북자 인권 문제가 알려지게 되니까 우리는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버텨야 된다. 그런 각오까지 했었어요. 근데 기왕이면 이제 감옥 생활을 좀 길게 하면서 여기서 포기하고. 인권 투쟁을 하자. 포기하고 살지. 네. 처음에는 이제 3개월만 있다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점점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듣고 딱 생각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나의 인권을 위해서 외부에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샤우팅하고 떠드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소름이 쫙 돋으셨겠네요. 완전히 쫙 돌죠. 네. 그냥 와. 그런데 이것을 한번 북한 주민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탈북자와 북한 주민이 북송되어져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침묵하면은 절대 북한은 안 바뀐다. 그 개별 당사자들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인권 가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제사회가 힘있게 나서야 된다. 이게 굉장히 참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졌죠. 아무튼 포기하고 빨리 중국 판결을 받고 감옥 가게 해달라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기결수로 넘어가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미결수 상태에서 상태에서 추방당한. 예. 그럼 그 라오삼 일주일 전에 나갔다는 사람은 일주일 전에 나가고 추방되고 그러니까 아직은 못 만나보신 겁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갑자기 중국 정부 나를 추방을 못 시키잖아요. 네. 갑자기 내 신변 정리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정리도 하고 뭐 짐도 챙겨야 되니까 시간을 달라 했더니 가석방 기간을 보름을 준 거예요. 가석방. 네. 그래서 가석방 기간에 아까 말한 쌍푸 네. 라오산 만나러 가가지고 서로 같이 또 회포를 풀었죠.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죠? 아니요. 제가 이제 추방된 다음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라오산이 그때 이제 집안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뭐 잔치를 벌인 날 내가 가석방 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네. 라오산이 얼마나 내가 반가웠는지 나는 처음 보는데 친척들 앞에서 저를 엄청나게 이제 막 소개하고 네. 자랑하니까 친척들이 조금 서운해할 정도로 그 정도 저를 이렇게 대해줬어요. 네. 광명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명이는 걔가 청진에 살았던 애인데 참 잘생기고 아주 멋있는 애였는데 잘 모르죠. 걔가 북송이 되어서
당시 체제 아래서 노동 단련대만 갔어도 사는데 걔가 중국 정부의 그 조소에 의해서 이제 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극한 상황은 안 갔으리라고 보고요. 어딘가 살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탈북했다면 당연히 와서 어떻게 연결이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 얼굴을 뭐 알아볼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광명이가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권도 있고 한국 국적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가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이대로 북한으로 북송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중국에서 형기를 받고 살았던 우리 북한 동포들은요, 감옥 그 안에서 더 있으려고 그 형기가 끝나기 전에 사람을 때리고 일부러 그렇죠. 징벌 받아가지고 징벌을 더 받아가지고 형벌을 받아서 예. 중국에 감옥이라도 중국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북송되는 것보다는. 예. 그런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대사관에서 일주일 만에 출산했다는 분 네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한 가정은 연락하고 있고요. 네. 한 가정은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갑자기 소식이 끊겼습니다. 네. 예. 근데 딸이 대견스러워요. 지금 대학교 이제 2학년 교대에 들어갔어요. 교대. 선생님 선생님도 한다고? 오셔가지고. 예. 그래, 야, 정말 대단해요. 그럼 그때 관리하셨던 그 쉼터에서 지내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목사님 잡혀간 다음에는 막막하잖아요. 예, 이제 이게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체포되는 바람에 공안이 이제 남아있던 쉘터를 급습해가지고 또 저만이 체포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일했던 그러니까 저 구원 분들이, 조직. 예, 조직들이 뭐 한 명이 체포되면 다 체포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내가 안 부르도 다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우리 쉘터를 다 또 공안이 가서 당시에 우리 꽃제비들도 북송됐고요. 심각한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지금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심스러워서.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의 요시찰 인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도 쿨해요. 뭐 여시찰을 했어도 저를 또 그렇게 계속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저도 여권 갱신해가지고 또 한번 가기도 하고 네. 또 뭐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계속 구출 활동도 했었습니다. 네.